지난 시간에 우리가 슬라이드 위에 부분을 cycle2의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밑에 이제 본문을 볼 건데 본문에 들어와서 여기에 이 타이틀에다가 우리가 클래스명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이게 주 타이틀이라고 해서 메인 TT라고 했고 이게 컨텐츠의 타이틀이라고 했는데 HTML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안 적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볼 건데 CSS 좀 볼까요? CSS에 보면 타이틀을 어떻게 해놨었냐면 컨텐츠의 TT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가서도 걔를 컨텐츠의 TT라고 할게요. 예, 리센트 프로젝트를 클래스명을 컨텐츠의 TT라고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타이틀에서 본문의 타이틀 용도로 만들었던 클래스명이니까 리센트 프로젝트에다가 넣어주세요. 저장하고 보면 우리가 스타일을 미리 CSS에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잘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디자인을 보면 얘도 대문자였네요. 그러면 컨텐트 TT에 가서 메인 컨텐트의 H3가 아니라 컨텐트 TT에 가서 얘도 대문자로 바꿀게요. 이렇게 대문자로 바꿉니다. 자, 컨텐트 TT에 가서 공통으로 쓸 거니까 대문자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에 클래스명이 없었으니까 클래스명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대문자에 저 스타일대로 나오게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자, 또 어떤 스타일도 볼까 하냐면 이 타이틀은 다 가운데 정렬이니까 그것까지도 여기서 잡을게요. align 해서 센터 하겠습니다. 타이틀들은 다 가운데 정렬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제목 먼저 봤고요. 자, 사실 얘한테서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우리가 디자인을 보면 메인 컨텐트 부분 볼게요. 지금 보면 제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링크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얘를 할 때에 뭐를 맞춰주는 게 좋냐면 about 페이지랑 PSD를 같이 볼게요. about 페이지를 같이 보면 자, 저는 이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과 이 공간을 미리 만들고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서도의 이 공간과 아래 얘는 좀 크니까 여기 패러그래프 안에 공간이라고 치고 똑같은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고 얘는 요 내용의 하단에 여백을 좀 주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단위 메인 컨텐트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메인 컨텐트가 이렇게 시작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타이틀 위에 여백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얘도 메인 컨텐트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서버 about의 서브 페이지에는 타이틀이 없는데도 이 공간이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about 페이지에는 제목이 없는데도 위에 공간이 이만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제목이 없더라도 하더라도 제목 말고 다른 내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위에 이 공간은 똑같이 유지를 해주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 메인 컨텐트의 안쪽의 여백이니까 패딩부터 만들고 시작을 하겠다고요. 마진으로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나중에 여기에 색깔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 색깔이 여기까지 반영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패딩을 넣으셔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위아래 패딩을 먼저 확인을 할 건데 자, 지금 디자인을 보면 얘가 딱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걸 감안하고 말까 감안하고 위에 공간을 좀 줘 볼게요. 자, 얘가 그리드를 보면 아마 세 줄, 네 줄 뭐 이런 식으로 간격을 떨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삐져나왔는데 그냥 세 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줄 떨구는 걸로 하면 위아래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세 줄, 아래 세 줄 떨궈 볼까 합니다. 아래는 컨텐츠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줄이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위에 세 줄, 아래 네 줄 하겠습니다. 세 줄이니까 81 정도가 되겠죠? 81이고 네 줄이면 108 정도가 되겠죠? 네.
81, 108 해서 어디에 가서 이건 잡아주는 거냐면 이건 전체 페이지에서 똑같이 관장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가서 할 겁니다. 레이아웃에 가서 본문은 위아래 패딩이 81에 아래쪽에는 이만큼 있다라고 할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디자인에서도 얘가 위에 타이틀을 보면 여기 이만큼 공백이 있어요. 지금 그 공백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브라우저에서 보면. 그래서 요거는 굳이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위에 3줄, 아래 3줄 떨궈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요. 레이아웃에 가서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떤 게 이제 들어오든 간에 서브 페이지든 포트폴리오든 간에 메인 페이지에서 클래스명은 요걸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본문을 감싸주는 거에는. 그래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여백이 그대로 구현이 될 거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타이틀 밑에 아래 여백이 있는데요. 이 아래 여백은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냐면 컨텐츠의 TT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컨텐츠의 TT에다 주는 게 아니라 메인 컨텐트 안에 H2만 아래쪽에 여백이 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See all details도 이렇게 좀 간격을 맞출게요. 타이틀의 간격 아래쪽에 2줄 있답니다. 그러면 모든 타이틀의 아래쪽에 여백이 저 정도로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메인 TT에 가서 해도 되겠어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두 줄이니까 54픽셀 해서 메인 TT에 가서도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게요. 자, 그러면 아래 여백이 잠깐만요. 저장이 안 됐나?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메인 TT에 넣었군요. 컨텐트 TT에다가 넣을게요. 그래서 본문의 제목인 컨텐트 TT에다가 아래쪽에 여백을 둘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하면 다시 봅니다. 네, 잘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See all 프로젝트 볼게요. 지금 본문의 제목에다가 2줄 정도 떨어져 있길래 이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패러그래프 안에 p 태그가 있는데 메인 컨텐트 안에 p라고 하고 가운데 정렬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브 페이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브 페이지의 패러그래프도 다 가운데 정렬이라고 한다면 메인 컨텐트 안에 P라고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얘한테만 별도로 클래스명을 주든가 해서 스타일을 잡으셔야 합니다. PSD를 볼게요. About PSD 얘도 패러그래프 얘도 패러그래프 가운데 있고 또 포트폴리오의 PSD도 볼게요. 포트폴리오의 PSD 보면 패러그래프들은 다 가운데 있네요. 자, 그러면 메인 컨텐트 안에 P한테다가 가운데 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컨텐트로 오고 있습니다. 메인 컨텐트 안에 P는 다 가운데 정렬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정렬해 줬고 그 다음에 얘 밑에 여백이 있는데 이 여백이 모든 패러그래프마다 똑같은지도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아래 2줄이 있는데 about에서는 2줄이 아닐 거거든요. 여기 보면 한 줄 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한테다가는 마진을 아래쪽에 54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얘를 구분할 클래스명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프로젝트에 링크라는 걸 할게요. 패러그래프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잡겠습니다. 얘한테만 54픽셀의 아래쪽에 여백이 2줄 있다고요. 다른 메인 패러그래프 안에 P들은 한 줄의 여백이 있지만 얘는 2줄의 여백이 있어서 이건 별도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의 링크라고 해서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에 링크로 해서 아래쪽으로 일스라고 했고요. 화면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ee All 프로젝트 밑에 두 줄이 나오게 됐어요. 아, 밑줄이 없네요. 마우스 올렸을 때만 밑줄이 나오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은 컨셉일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서 리셋 개념으로 해서 위에 올라갈게요. 우리가 A에다가 스타일을 잡은 적이 있나 보겠습니다. A에다 스타일 잡은 적이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밑줄이 없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밑줄이 나오는 컨셉입니다. 이렇게 해서 밑줄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올렸을 때만 이렇게 밑줄이 나오게 할게요. 공통으로 스타일 잡는 거니까 윗부분에서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타이틀과 간격 그런 것들만 본 거라 저랑 같이 했고요.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잡아 보실 겁니다. 자, 포토샵을 좀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보면 자, 얘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가로 배열이 되어 있고 이 사이에 여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처리되게 해달랍니다. 포토샵을 참조해서 리스트 분의 스타일을 잡아 주십시오. 마우스 올렸을 때 효과까지 잡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얘처럼 가로벨이 되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효과가 나오게 하래요. 그리고 이 너비는 지금 뭐에 맞춰 있냐면 이 본문의 너비랑 맞춰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얘가 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li가 한 블록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이미지의 컨텐츠 얘만큼만 너비가 잡히면서 얘가 차곡차곡 가로 배열이 되려면 이 프로젝트의 리스트인 이 li에다가 플롯을 걸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걸어주는데 우린 너비를 알고 있으니까 너비까지 넣어 보자고요. 프로젝트 리스트 안에 li에다가 플롯을 걸어 보지요. 프로젝트 리스트 안에 요 li입니다. 에다가 플롯을 제가 건다고요. 플롯 레프트 걸고 아까 위드를 확인을 했었죠. 위드를 360이었고 마진이 오른쪽으로 30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보자고요. 얘 때문에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플롯을 얘한테 걸어야 된다고요. 엉뚱한 데 거지지 말고 얘가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 너비가 잡히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정한 만큼 너비가 잡히면서 가로 배열이 되게 해야 된다고요. 요 너비의 가로 배열이 되게 해야 된다고요. 브라우저 화면을 저장하고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배열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 번째에도 오른쪽에 마진을 만들려고 봤더니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인 얘 너비인 1130에 지금 안 들어온다고요. 안 들어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오른쪽에 여백을 30을 만들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li에 세 번째마다 라고 해서 nth child든 nth of child든 해서 3n 세 번째마다 오른쪽에 마진이 없다 라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0이든 none이든 해서 이렇게 해줘야 3개씩 나올 거라고요. 잠깐 봅시다. 검사 좀 해볼게요. 360 맞고 1130 맞고 li의 오른쪽으로 세 번째도 지금 마진이 있네요. 잠깐만요. nth 뭐야 40이네. 위에 올라갑시다. 레이아웃을 잘못 짰습니다. 레이아웃에 1140이에요. 30이 아니라 컨테이너에 너비를 잘못 짰네요. 1140으로 할게요. 1130이 아니었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란히 나오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li 하나의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에 가서 너비를 늘려줬어야 돼요. 우리가 컨테이너의 너비를 잘못 넣어놨어요. 그거를 바꿀게요. 아래에 내려와 봅시다. 자, 이제 li에 와서 li 하나의 스타일이 살짝 특이합니다. 자, 포토샵을 보면 li 하나의 스타일을 보자고요. 포토샵을 보면 요거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했어요. 가이드 잠깐 끄고 볼게요. 얘가 이미지 안쪽에 여백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 포토샵에선 얘를 어떻게 만들었나 볼게요. 레이어 바로 찾으시고 예지 않습니까? FX를 열어보니까 저게 이너글로우로 돼 있다고요. 안쪽에. 자, 이너글로우라는 건 CSS에 없습니다. 비슷한 게 있지 않냐? 섀도우에서 안쪽으로 넣는 게 있지 않냐? 섀도우에서 안쪽으로 넣어버리면 그림자가 생기지만 그림자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이미지가 여기까지 채워진다는 얘기라고요. 거기 위에 우리가 그려진 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너 섀도우로 안 하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저 흰색을 보더로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테두리는 뭐로 할까요? 테두리는 그림자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너 섀도우로 먼저 한번 해보고 잘 되면 그걸로 그냥 하고 안 되면 지금 말씀드린 보더와 그림자로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3픽셀의 흰색의 두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저희 흰색의 공간은 패딩으로 줘도 됩니다. li의 패딩으로 주고 보더를 바깥쪽으로 줘도 된다고요. 그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안쪽에 3픽셀의 패딩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보더가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한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너글로우 흰색의 3픽셀 두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 사이즈가 3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픽셀의 흰색의 두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패딩으로 처리하고 보더 볼까요? 보더는 1픽셀의 바깥쪽으로 9191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럼 패딩을 주고 보더를 주는 식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li에다가 패딩을 3픽셀을 사방으로 주고 보더를 1픽셀의 솔리드에 지금 확인한 컬러를 주겠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3개가 나올 공간이 안 된다고요. 밑으로 떨어져 버리죠. 왜? 360에다가 패딩 3픽셀이 붙고 보더도 붙어버리니까 얘 크기가 몇이 돼버리는 겁니까? 368이 돼버리죠. 그죠? 사방으로 3픽셀, 사방으로 1픽셀의 보더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든 크기 안에서 얘가 온전하게 크기가 제대로 나오려면 내가 준 저 360의 위드는 어디까지야? 보더까지야? 라고 해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올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바람직한 건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1픽셀의 오차도 없이 이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게 잡히는 방식으로 보더로 만약에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3픽셀을 보더로 처리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를 주석 처리하고 보더로 처리를 해볼게요. 보더를 3픽셀에 흰색에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스 사이즈는 어차피 있어야 되겠네요. 크기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바깥쪽에 선을 뭐로 할 거냐면 그림자로 할 거라고요. 박스 섀도우. 사방으로 있는 거니까 X축이 0, Y축이 0, 그리고 블럭 값도 없고요. 사이즈가 있습니다. 1픽셀. 이제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고 이 색깔이 있다고요.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더를 흰색으로 줘버리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박스 섀도우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결론은 같죠? 똑같은 레이아웃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처럼 패딩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섀도우를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도 또 해볼까요? 또 주석 처리하고 보더를 다시 1픽셀로 하고 아까는 패딩으로 해서 3픽셀을 만들었는데 박스 사이징 해서 안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인셋 해서 안쪽으로 사방이니까 이렇게 하고 블럭 값 없고 3픽셀이 있고 컬러는 흰색으로
해봅니다. 똑같이 구현이 되나 보겠습니다. 보더가 있으니까 어쨌든 넘칠 거니까 넘치지 말라고 박스 사이징을 주고 볼게요. 지금 요렇게 했던 방식과 그리고 요렇게 했던 방식,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해보고 있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섀도우를 안쪽으로 분명히 3픽셀을 줬는데 섀도우는 실체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땡. 포토샵에서 이너 글로로 돼 있어서 그걸 박스 사이즈를 안쪽으로 하면 되겠네 라는 시도를 했다면 그건 틀렸다고요.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림자가 거기까지 먹는다고요. 주석으로 달아보면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니까 그 부분까지 이미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케이스에선. 바람직한 건 선까지의 여백으로 다 해서 공간이 나오는 게 얘가 제일 위에서 했던 저 녀석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요 녀석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선 사이의 여백이 어쨌든 우리가 의도한 30픽셀이 고스란히 보일 거니까. 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선과 안쪽의 여백을 구현을 해봤어요. 맨 위에 있는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주석 처리했습니다. 자, LI의 스타일을 이렇게 잡아 주었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나오고 있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저 밑에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이 마우스 올리기 전에 안 나오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그러려면 지금 밑에 있는 녀석인데 이거 이미지 위에 얘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이 타이틀과 얘를 감싸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누굴 기준으로 이 LI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다 채워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포지션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한테다가 이 LI가 기준입니다. 간혹 지금 이미지의 기준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지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지 안에 자식이 없고요.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건 지금 얘지 않습니까? 형제끼리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요.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애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요 li 하나가 기준이라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 영역을 더 커버하게끔 검은색의 오페서티가 얼마가 있는 거죠? 이 녀석이지 않습니까? 얘가 컬러 오버레이를 썼네요. 어쨌든 검은색의 75%의 오페서티가 있다고요. 그러면 만들어 보죠. li 안에 누구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호버의 컨텐츠라는 이름이 있어요. 얘가 포지션이 absolute라고요. 좀 전에 잡았던 이 li를 기준으로 전체 영역을 다 써야 되는 거니까 포지션 잡아주고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left 0 여기 다 채우니까 오른쪽에도 붙어있어, 위에도 붙어있어, 아래도 붙어있어. 이렇게 다 채우게 한다고요. 백그라운드가 있었죠. 백그라운드 RGBA 해서 검은색에 0.75가 있었다고요. 자, 그러고 브라우저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LI를 다 채운다고요. 지금 디자인을 보면 여기 안쪽에 3픽셀은 공간을 띄우고 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레프트형, 라이트형 다 사방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다 채운다고요. 3픽셀의 공간이 있으려면 얘들이 다 얼마큼 떨어져야 돼? 3픽셀이 떨어져 있어야죠. 이렇게 3픽셀이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고요. 브라우저 화면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안에 타이틀과 링크의 스타일을 잡아주고 오페서티를 이용해서 얘가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하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여백을 포토샵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타이틀이 위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나 대략 볼까요? 79, 80 정도 떨어져 있고 타이틀 밑에는 대략 얼마큼 떨어져 있습니까? 48 정도 떨어져 있어요.
7948. 그 안에 내용들은 다 가운데 정렬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타이틀의 컬러를 지정을 안 했네요. 포토샵에서 컬러 확인하시고 23픽셀의 컬러가 있습니다. 자간도 있나? 자간은 없네요. 포토샵에서 카피한 컬러를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안에 링크의 스타일도 마저 보지요. 14픽셀의 흰색 대문자. 이렇게 스타일을 잡아줍니다. 누워있길래 다시 바로 세워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오게 해야 한다고요. 오페서티가 얘가요 바뀐다고요. 호버 컨텐츠의 오페서티가 0이다가 언제? 이 호버 컨텐츠의 오페서티가 0이다가 언제? 얘한테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를 컨트롤하게끔 해놔야 된다고요. li에 호버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누구? 이 호버 컨텐츠에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오페서티가 0에서 1로 바뀌는 거라고요. 이 바뀌는 과정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바뀌는 겁니까? 얘 자체의 오페서티가 바뀌는 거니까 얘한테 가서, 얘가 누군데 위에 얘한테 가서 트랜지션을 오페서티가 바뀌는 과정을 0.4초에 걸쳐 보여줘 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앞에 올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또는 오페서티만 바뀔 거면 오페서티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안 보이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쓱쓱 나타나는 게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해서 리스트의 스타일을 봤는데, 아까 아래쪽에 li의 아래쪽에 여백이 있었어요. 여백 li에 가서 여백 좀 줄게요. 마진 바텀 얼마 있나? 이 27 정도 있는 거군요. 선을 제외하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아래쪽의 여백은 27픽셀입니다. 아래쪽에 여백 LI에 가서 주시고 오페서티 이렇게 없다가 오페서티가 바뀌는 과정을 누구에 올렸을 때 LI에 올렸을 때에 이렇게 1로 바뀌는 과정을 0.4초에 걸쳐 보여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